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판사님들 굉장히 싫어하시는 죄예요. 정말 크게 처벌받습니다. 최근에 N번방 사태 이후로 이제 L번방 사건이란 것도 발생했다고 하죠. 요즘 참 심각한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음란물과 그리고 그 음란물 소비에 관해서 법적인 사항들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는지 일단 궁금은 한데요. 성인물도 합법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 보는 것이 있죠. 야동을 이제 시청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야동, 두 번째는 국내에서 제작된 야동, 세 번째는 불법 촬영된 야동입니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작하는 야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시청하는 것도 불법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고, 또 N번방 사건 이후로는 처벌이 강화돼서 벌금형도 사라졌습니다. 제작, 수출 입시에는 무기징역, 판매하거나 또 배포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1년 이상 징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는 절대 시청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영상등급위원회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판단하는 성인물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영화 배우라고 볼 수 있고,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있죠. 음란물이나 이제 성인 영화는 엄연히 좀 다릅니다. 구분 기준이 있고,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성인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불법적인 것이므로 시청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이제 불법인데 네. 해외에서는 합법적인 경우 그 그렇죠. 영상을 이제 시청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형법은 이제 속지주의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거는 우리나라에서 시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네덜란드에서 대마초가 합법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관광객으로서 거기 가서 대마를 했을 때 네덜란드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국에 들어왔는데 마약 검출이 되었다. 이때는 한국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네덜란드 가보셨어요? 네. 네. 가보고 싶네요. 네. 2019년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거를 국내에서 사이트를 이제 막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보신다면 해외에서 유통되는 합법적인 성인 영상물이라도 우리나라 법에 저촉된다고 여겨지면 안 보시는 게 맞죠. 그럼 정리를 하자면 해외에서 합법적인 영상물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재를 받는 음란물이라고 하면 시청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이게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성폭력 처벌법이 계속 자주 바뀌잖아요. 소지죄라는 것도 추가가 되고 하는데, 촬영자가 소지를 했을 경우에는 소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다만 소지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허락했었던 경우에도 촬영물을 나중에 후회해서 지워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촬영물을 지우지 않고 여전히 갖고 있으면 그때는 별도로 소지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소지만 하면은 누가 알겠습니까? 웹상에 올린다던가 텔레그램 같은 것에 공유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협박하는 경우, 연인 관계였을 때 이제 서로 동의하에 그런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근데 이제 헤어진다고 하니까 웹상에 올리겠다, 유포하겠다, 이렇게 하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또 처벌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텔레그램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예를 들어 내가 촬영한 사람이 아니고 말 그대로 어떤 영상물을 소지하고 있어서 입건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대부분 유료로 구매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을 통해서 링크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링크에서 뭐 문화상품권이나 비트코인이라던가 몇만 원 결제를 하면은 영상물을 100GB 이런 식으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줘요. 그럼 유통한 사람이 잡히게 되면 이 사람한테 돈을 지불했던 사람을 명단을 싹 뒤져가지고 잡아내게 돼요. 근데 이 촬영물 중에 예를 들어 뭐 100기가를 받았는데, 그럼 여기 안에 무수한 촬영물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되는 촬영물들, 아청물이라던가 불법 촬영물이라던가 국내에서 제작된 것들, 근데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나중에 이걸 삭제해달라고 했는데 삭제하지 않고 그 영상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은 이것 때문에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유료로 구매한다거나 이런 거는 삼가시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과학수사가 여기까지 발전했습니다. 정말 반드시 잡힙니다, 진짜. 정말 잘 썼어요. 촬영한 당사자들끼리 서로 유포하기로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러한 경우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 영상물과 관련돼서는 소지, 배포, 제작,
다양한 행위들이 마약과 같이 거의 다 처벌을 받아요. 영상물은 마약이다. 명언이 이거 좀 애매한 문제긴 해요. 왜냐면 이거 관련해서 한번 위헌 판결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명확성의 원칙에 이제 어긋난다. 예. 그래서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 맞습니다. 판단 주체에 따라서 이게 좀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굉장히 동안이신 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좀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이 등장한다고 봐야 되는지,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면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뭐 만살인데 동안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말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이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보이는 형태 아니면 거기서 의도한 형태, 예를 들어 뭐 옷차림이라던가 아니면 뭐 성적인 암시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마약이다. 네, 마약. 네. 그리고 소설도 아청법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질문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 청소년 상 착취물이라는 것은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이런 것 같은 화상 영상 등에 이제 국한된 것이고, 여기에 이제 소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다만 소설을 이제 소지를 넘어서 남에게 이제 공유하고, 이런 경우에는 또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죄로 별도로 처벌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 불량소설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네. 또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 걸리면 항상 빠따를 맞곤 했는데 그거 생각하시면 이거 소설도 돌리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모든 범죄는 당연히 그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거거든요. 파일명은 내가 보고자 하는 영화인데 알고 보니까 이제 불법 촬영물이었던가, 이런 경우에는 범죄의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나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스스로의 힘은 힘들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더욱 좋겠다. 오이밭에서 신발끈 매지 말고 감나무 밑에서 가끔 매지 말라고 하잖아요. 평소에 이런 거를 안 하셔야 돼요. 갑자기 뽀로로를 눌렀는데 뽀로로가 나왔어요. 쭉 그동안 기록을 봤을 때 이런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정황상 입증되는 것이고, 그러면 검사님이나 판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이거 대단하네, 이거 이 정도면 처벌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정말 그렇게 검색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 변호사님한테 연락 주세요. 네. 성폭력 처벌법 이제 특례법에 딥페이크 관련된 이제 처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합성물이 처벌되는 건 아니에요. 되게 그럴듯한 합성물이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유명한 여자 아이돌이 있다면 누드라던가 이런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너무 조악하다거나 누가 봐도 합성물인 티가 나는 경우는 오히려 또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딥페이크는 또 지인 능력도 그쵸.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맞아요. 네. 만약에 제가 재판장이고 검사님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라고 볼 것 같거든요. 특징이 뭐냐면은 지인 능욕을 이제 하는 것들을 뭐 트위터라던가 이런 데 올려요. 근데 그거를 보고 내 지인도 능욕해달라고 그런 사진을 막 보내면 그걸 또 그냥 재미로 만들어가지고 올린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중형에 처하겠죠.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이건 해서는 안 될 짓이죠. 이제 딥페이크 같은 거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렇죠. 네. 상당히 이제 네. 중하처벌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를 취할 경우나 또 상습을 할 경우는 어떻게 처벌되죠? 가중처벌되습니다. 네, 가중처벌. 형법상 죄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 수에 따라서 죄가 하나씩 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성립하거든요. 예를 들어 100명을 딥페이크 촬영물을 만들었다, 100개의 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영상을 절대 만들지도 보지도 공유하지도 맙시다. 오늘은 19금 영상이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그리고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일단 여러분들이 걸리지만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하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잡혀서 정 변호사님이나 저를 보실 수도 있거든요.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희를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꼭이요.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익숙한 화면일 거예요. 들어가면 이제 워닝이라고 써 있고. 익숙하신가요? 자, 학습하기 위해서. 네. 저는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네.